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충길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께 좀 다가가서 설명을 드리고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오늘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들어주시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좀 제가 얘기를 너무 지루하게 하면은 지금 좋으시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알고 싶은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만들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과연 인공지능으로 펀드를 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발표 드리는 이거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장 이제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겠죠. 과연 돈을 벌어주는 기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돈이 내 대신 돈을 굴려준다면. 근데 사실 저희가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뭐 투자를 하는 거, 주식 같은 걸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돈을 투자를 해서 대신 맡아서 굴려준다면 더 안심이 되겠죠. 근데 그러한 제도는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면은 펀드 같은 것들을 가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펀드나 아니면 뭐 증권사에 가면은 랩 어카운트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증권사에 있는 운영력이라는 전문가들, 그리고 자산운용사라고 하면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 이런 사람들이 대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운영을 해주면 더 이제 내가 직접 투자하는 거면 나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지만 궁극적으로 요즘과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기술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친근하게 알고 있는 인공지능을 생각하면 알파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강화학습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대표 명사는 이제 알파고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이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이제 컨설팅 영역과 마케팅 영역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하고 빅데이터 하는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해왔고요. 사실 저도 이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금융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이라고 해도, 그래서 주로 돈은 예금, 은행 예금을 주로 이제 해서 이자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면서 과연 인공지능이 대신 나 대신해서 투자를 해줬을 때 과연 어떠한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좀 궁금증을 좀 같이 좀 저희가 했던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이렇게 있고요. 이 일을 하면서 저희도 알게 됐는데 저희가 왜 이것들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금융회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자본시장을 하는데요. 뭐 증권회사라든가 자산운용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의외로 회사가 어떤 이런 돈을 운용하는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많지 않더라고 보니까. 물론 회사는 갖고 싶죠. 표준화해서 갖고 싶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운용력, 펀드 매니저,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런 노하우들이 주로 이제 개인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런 것들을 회사에 남기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역량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회사도 이제 암암리에 이제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자니 최근에 이제 도래됐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융회사가 물론 안에 이제 전산 인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상 회사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SK 주식회사 CNC는 이제 이러한 분야에서 기술을 주로 갖고 있는 회사죠. 사실 금융 쪽에 이런 그런 펀드 매니저의 그런 역할, 어떤 역량보다는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양사의 이런 양 비즈니스의 위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자본 투자 시장에 있어서의 큰 카테고리는 A부터 Z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것들을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인공지능을 해보자. 그게 AI 리서치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AI 투자 전략, AI 자산 배분, AI 트레이딩이 있는데 물론 저 안에서 얘기하는 뭐 다양한 기능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I 자산 배분입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인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거기서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어쨌든 궁극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이것도 같이 증권시장에 있죠. 그 안에 있는 ETF를 살 것이냐. ETF는 하나의 펀드입니다. 어쨌든 근데 증권처럼 사고 팔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살 것이냐. 그리고 내가 오늘 거래를 하고 싶어. 내가 오늘 갖고 있는 전세자산 가지고 거래하고 싶은데 살 때는 시장보다 싸게 사고 싶고 팔 때는 남들보다 비싸게 팔고 싶어. 이런 것들을 좀 인공지능이 잘 거래해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IT 회사로서 이렇게 자본시장 플랫폼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AI 리서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ETF를 가지고 어떻게 시장이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비중을 달리할 것이냐, ETF에 있는 상품들에 대한 비중을 달리할 것이냐가 자산 배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투자 전략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실제 저희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실제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은 사라는 신호가 왔을 때 사고 어떤 신호가 팔라는 신호가 왔을 때 팔 수 있는 인공지능이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조를 보면 좌측에 있는 게 테크니컬 쪽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저희인 거고 우측에 있는 파이낸셜 에셀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여기 옆에 표현했듯이 어떤 그런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그런 전문 역량하고 결합을 해서 실제 저희가 만든 솔루션들이 상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가장 잘 활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손잡고 해야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K CNC라는 회사가 뭐 이렇게 펀드를 만들어서 팔면은 사시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삼성자산운용, 뭐 KB증권, 현대증권 이런 데서 만든 상품을 여러분들은 사시게 될 거고 저희는 거기에 있는 펀드 매니저나 운용력들이 저희의 이 AI로 만들어진 신호를 받아가지고 잘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과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결합으로서 보다 더 안전하게 그리고 보다 수익률 높게 상품을 만들 수 있게 운영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AI 자산 배분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말씀드린 게 저희 상품의 이름은 AI 어드바이저입니다. 시장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AI 어드바이저로 했을까?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최근에 2000년부터 해가지고 그 2010년대 들어오면서까지 계속 전 글로벌 자산운용 규모는 이제 정체되어 가는 있는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에 있어서의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은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글로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물론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은행 쪽,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자산운용사, 블랙락 여러 군데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다 AI를 이용한 로보 어드바이저 이런 것들을 채택해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나라도 사실상 이제 2017년부터 로보 어드바이저가 이제 시장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상품화되고 있고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파운트, 뭐 핀트, 뭐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하나은행 리서치 센터에서 바라보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제 늦게 도입된 만큼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이제 향후 급격하게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이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로보 어드바이저가 많이 있겠지만 좀 더 시장이 커질 걸로 보고 있고 그러한 시장에 있어서 저희 AI 어드바이저가 좀 더 자산 증식의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이 이제 도입되고 활성화되면서 약간 문제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도입한 지 한 5년 정도 이상 지났나요? 제가 어떤 증권사나 이런 쪽 여러 군데 이제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각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권사, 모든 은행 앞다퉈서 로보 어드바이저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이게 사람보다 훨씬 나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가지고 펀드의 실적을 보니까 사람이 운용하는 것보다 그렇게 별반 좋지 않더라. 오히려 저조하다. 이런 얘기도 아마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기사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문제가 어디 있을까를 좀 봤습니다. 근데 사실 초창기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로보 어드바이저를 구동하고 있는 핵심 알고리즘에 대한 근간이 어떤 재무학 이론 아니면은 어떤 퀀트 분석가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펀드 매니저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운용했던 경험이나 노하우를 이렇게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딱 장착을 해가지고 가져가다 보니까 그냥 실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어쨌든 시장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좋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의 키 서섹스 패턴은 알고리즘과 또 하나 인공지능으로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현해야 되는데요. 리밸런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쨌든 맨 처음에 이제 펀드가 딱 출시됐을 때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그 상품 간의 비중을 딱 넣어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제 사실 시장이 변하면 사고팔고를 해야 되잖아요. 시장이 변하니까 주식 시장이 빠지면은 뭐 채권이나 뭐 대체 자산 이런 쪽을 좀 더 사들일 거고 주식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많이 더 올라갈 것 같은 주식들을 더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게 이제 리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가장 잘 이렇게 그 자산들의 어떤 구조를 시장에 맞게끔 배분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게 변화에 대해서도 잘 얘가 이렇게 시장에 맞춰서 맞춤형으로서 가져가 줘야 어쨌든 실제 수익으로서 귀결될 건데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저희가 만든 그 AI 어드바이저는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로보 어드바이저는 여기 1세대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저희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단순 인공지능이 아니라 최신의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놓고 거기서 어떤 시장을 강화학습 알파고가 예측도 하게끔 하고 해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창하게 게임 체인저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쓰긴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알파고가 펀드를 굴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융 영역 쪽에서 이렇게 그 강화학습을 쓴 사례는 거의 전무후무한데요. 저희는 여러 가지 어떤 뭐 논문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측면들을 수학적인 전문가도 같이 초빙을 해가지고 이런 어드바이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 만든 알고리즘 모델에 기대하는 것은 어떤 주변 환경과 금융시장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시된 목표, 뭐 안정성이 중요할지 사실 대부분은 수익성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수익성이 중요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최대 성과를 지향하는 최적화된 모델을
알파고가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론 저도 주식 투자를 하는데 막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막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노하우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노하우가 사실은 계속 시장이 변함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서 AI 어드바이저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만들었던 AI 어드바이저는 크게 강화학습의 두 가지 모듈을 써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뒤에부터 말씀드릴 때는 모델 1, 모델 2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이 실제로는 이제 에이전트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한 10년치 정도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겠죠. 자기가 최적화했던 학습을 하면서 약간의 예측도 합니다. 아, 6개월 뒤에는 얘가 어떻게 될 거야. 이걸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자산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결과물을 내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그 증권사라든가 자산운용사의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측을 시장에 맞춰서 얘가 최적화된 판단을 하지만 예측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모델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제가 갑자기 이제 노 프리딕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모델 1, 2 중에 하나의 모델을 가져다 쓰면서 그 뒤에 예측하는 기능들을 좀 삭제를 하고 이제 또 다시 시장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만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까지 이 AI 어드바이저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 만든 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저희도 극한의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가 됐을 때 그 나타나는 어떤 개인적인 부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저희의 브랜드적인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관점에서 아주 집요하게, 사실상 이제 3월 달에 만들었고 4월부터 국내 주요 금융사들의 전문가들하고 검증을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 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쨌든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이제 상품화하자. 증권사는 증권사의 AI 랩 어카운트를 만들고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사의 AI 펀드를 만들자. 이 부분까지 진행이 돼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는 바와 같이 트레이닝 기간은 한 11년 정도를 알파고가 학습을 시키게 해놨습니다.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2년 정도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요. 여기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코로나 구간도 들어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다양한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그 알고리즘이 뭐 빠지는 쪽에서는 이제 비중을 낮춰야 되고 좀 올라가는 쪽은 비중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군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뭐 한국 주식, 여기서 한국 주식을 하자고 어떤 개발도상국 주식, 그 다음에 선진국 주식, 그리고 뭐 이머징 마켓이었는데 그런 쪽에 채권, 그 다음에 선진국 채권, 그 다음에 뭐 $1 아니면 뭐 원유 이런 대체 자산들, 뭐 거기에 들어가는 거 보면 뭐 부동산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농산물 쪽과 관련돼 있는 뭐 ETF도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자산군을 놔두고 그 자산군 안에다가 가장 최적화된 선호하는 그런 ETF 상품들을 관련된 ETF들을 꽂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국내에 유명한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고 그 회사에서 이미 상품을 출시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그 회사의 로보 어드바이저 알고리즘에 맞게끔 상품들을 해가지고 실제 운영했던 사례를 동일하게 갖고 와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국내, 해외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는데 여기 이제 나오죠. 저희 쪽에 모델 1, 모델 2가 있고 이제 타사 로보 어드바이저가 있는데 저희도 사실 이제 초창기에 검증을 하면서 놀랬던 게 이 상품들을 이 회사의 알고리즘에 맞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상품을 구조해서 이렇게 2년 동안을 이제 실제 이제 수익률을 테스트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회사에 맞게끔 만들어져 있는 구조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테스트는 해보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보자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결과를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연수익률이 국내 상품 같은 경우가 타사 로보 어드바이저가 자사 상품을 가지고 했을 때 12.76 이것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긴 한데요. 최근 그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이 10.76이면은 그냥 그 상품에다 2년 투자했으면은 저기다 곱하기 2 정도의 수익이 났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쪽의 모델들은 거기보다 더 2배 이상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밑에 보면은 이제 샤프 지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샤프 지수라고 하는 게 수익률이 중요하면은 그 다음에 안정도도 중요합니다. 안정도. 그래서 얼마나 안정성 있게 시장에 대응 이제 안전 자산 쪽으로도 같이 넣으면서 운영했느냐 하는 건데 안정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성과를 보였다는 거죠. 거기에 해외 상품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증권사에 아까 말씀드렸던 랩 어카운트 쪽도 같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제 ETF를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랩 어카운트를 EMP 랩 어카운트를 합니다. ETF 매니지드 포트폴리오라 해가지고. 근데 여기도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여기 하단에 보시면 뭐 11년 정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2년 정도 가지고 했는데 저기 상단에 보시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저렇게 모델들이 연수익률이 상당히 2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샤프 지수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옆에 주식시장 대비해서 그리고 BM이라고 하는 게 여기 그 증권사의 운용력이 운영했다면 이 정도 나올 거야 하는 그런 건데 그것보다도 수익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더 좋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AI 어드바이저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했는데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맨 위에 보면 이제 기본 모델 뭐 수익률 축 이런 게 있는데 웨이트 1, 2, 3를 조절할 수 있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은 안정성 있게 운영을 할 거야. 아니면 이 상품은 수익률을 중심으로 운영할 거야. 이런 것들을 판단시키 이제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학습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저희가 기본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률의 50% 웨이트를 샤프 지수의 30% 그리고 특정 상품에만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편중 방지에다가 20%를 줬는데 그 밑에다가는 이제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같은 상품을 동일한 시기에 학습해가지고 해봤는데 수익률 추구 쪽에다가 90%를 몰빵하고 하나는 샤프 지수 쪽에서 몰빵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 같이 기본 모델이 연수익률이 한 26.7% 났던 게 같은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39.96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이게 조절 가능하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고 그게 모델 1입니다. 근데 모델 2는 이제 약간 하락 보합장에 좀 더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얘는 저희도 약간 놀랐던 게 샤프 지수 안전성 위주로 하는 쪽에다가 웨이트를 90을 주니까 그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실 저 샤프 지수 안에는 약간 수익률도 들어가 있거든요. 공식 안에. 그거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자기의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수익률을 같이 올리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국내 넘버원 자사운용사의 퀀트들하고도 붙어가지고 이제 그쪽의 어떤 섹터와 관련된 기반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여기 여기 맨 밑에 보면 n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자산운용사의 그 펀드 매니저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적의 운영 방안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거는 아주 혹독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04년부터 데이터를 학습시키는데 2011년은 2010년까지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만들어서 11년을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은 04년에서 2011년까지 학습을 시켜서 또 2012년을 테스트하게끔만 매년마다 다른 모델을 만들어 테스트했는데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노란색 보이시죠? 그게 모델 2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모델이
모델 1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뭐 벤치마킹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제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약간의 제한을 뒀다든가 그들의 벤치마킹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를 거치면서 충분히 우리 AI 어드바이저로서 시장에 나가도 괜찮겠구나. 이런 좀 자신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펀드 매니저라든가 그런 전문가들이 쓸 수 있는 데 있어서 저희의 어떤 이런 AI 어드바이저 쓸 수 있는 다양한 얘기들을 이제 진행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증권사랑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7월에서 9월까지의 실제 모의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 모의 투자의 방식은 이제 그 달 시작하기 전에 모델을 만들어요. 그 증권사에서 이제 투자하려고 준비했던 상품은 똑같은 상품에다가 모델을 만들고 그 월이 지났을 때 그 결과를 한번 보고 8월 가서 또 8월 가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모델을 만들고 8월 보고 이렇게 하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은 7월 달에 저희 모델이 4가지가 적용돼서 들어왔는데 여기 벤치마킹이 그 증권사에서의 실제 운용력이 내는 수익률을 보면 지금 올해 장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거기에도 불구하고 7월에도 평균 한 16% 그리고 8, 9월 장이 아주 안 좋은데도 벤치마킹보다는 시장을 성행하는 그런 결과를 좀 만들어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실제 6월 말에 이 증권사에 이제 각종 그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안 찍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증권사 정보라서 모여가지고 7월 달은 어떻게 투자할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7월 달에는 저기 맨 위에 보면 코옵이라고 있죠. 주식을 제일 조금 하고 대체 자산, 뭐 농산물이라든가 원유라든가 그 다음에 채권 이런 순으로 투자하자. 저 하단에 보시면 그 와중에서도 주식을 투자하고 싶으면 중국을 투자하자. 이게 그 증권사가 속해 있는 금융그룹의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낸 7월을 대비하는 시장 리포트였습니다. 근데 여기 하단에 보신 바와 같이 그 맨 밑에 보면 그 7월 지나서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그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중국 그때 ETF의 상품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였습니다. 이대로 갔으면 망했겠죠. 근데 저희는 저희 자산 배분을 2%가 가장 적은 자산 배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사실은 위험을 상당히 좀 많이 벗어난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여기서 맨 위에서 얘기했죠. 주식은 최소화해라. 근데 저희는 주식 쪽의 비중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거 이제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여기 맨 그 두 모델 모두 맨 우측에 보면 7월 1일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비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상품에다가 이만큼을 투자하세요. 100분에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 그 옆에 상품 수익률이라는 게 그 월말 됐을 때 이 상품의 수익률에 대해서 표시를 한 건데 얘가 제대로 맞췄는지 초록색일수록 상품 수익률이 높다 보면 됩니다. 빨간색에서 상품이 낮은데 보면 보지는 못했지 여기 21.41%난 그런 상품 수익률에 있는 ETF 상품이 있어요. 그게 원래 보면 이제 선진국 주식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에코티 DV가 이제 선진국 주식인데 거기다가 이 로보 어드바이저 저희 AI 어드바이저는 거의 70% 가까이 투자를 하라고 이미 7월 1일에 시작할 때부터 결과를 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기준으로 이제 투자를 시행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놀랐습니다. 아니 얘가 어떻게 다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와 거의 반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시장을 맞춰볼 수 있었을 것인가. 어쨌든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이제 이렇게 모의 투자까지 나온 걸 보고 이제 좀 더 저희의 상품에 대해서 AI 어드바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됐고 이걸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이 지지해주는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좋은 개인적인 자산 관리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이 AI 어드바이를 가지고 일단은 여기 SK 임직원분들 많으시겠지만 SK 임직원들을 위한 어떤 퇴직연금 관리 이런 쪽으로도 상품을 만들어 가져갈 거고 물론 일반 AI 펀드와 AI 상품을 만들어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갖고 있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정말 말 그대로 알파고가 내 돈을 굴려주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내용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기사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1위 자산운용사 그리고 국내 1위 증권사랑 저희가 이제 상품 출시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나오면 또 같이 한번 공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마칠 거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질문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맞습니다. 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JP 모간이나 이런 유명한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가 증권회사인가요? 한 1000명 이상의 펀드 매니저 보유가 있었는데 AI를 도입하면서 그 펀드 매니저 수가 대폭적으로 줄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결과적으로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실제 아까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실제 저희 모델을 검증해 주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거든요. 상당히 좀 벽은 높았습니다. 벽이 높았고 거부감도 심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좀 설명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근데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단독으로 이걸 하겠다가 절대 아니라 AI가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더 잘 활용하기를 바라는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우리 AI 어드바이저를 채택해서 운용되는 상품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가지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가져가자 하는 부분들을 설득했고 그분들이 설치해 놓은 아주 높은 그런 배리어들을 다 넘어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와서 소개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저희 SK 내부 자산들도 그룹에 있는 어떤 뭐 여유 자금이라든가 투자 자산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운용을 한다면 좀 더 어떤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 베네핏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운영하게 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상품이 나와야 이제 나올 계획이라 했는데 상품이 나와야 거길 가지고 이제 투자해서 운영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시간 관계상 Q&A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SK 주식회사 CNC 이춘길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